안녕하세요. DSBA CS24N 2021 스터디 렉처 10 Transformers and Pre-Training 발표를 맡은 김재희라고 합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목차는 우선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보캡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프리트레인 모델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 프리트레인 모델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다룬 방법론들에서 전체적인 보캡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베딩 레이어로 프리트레인드 임베딩을 사용을 하고 그 외의 모델 파라미터는 초기화하여 초기값을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 학습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 아웃 오브 보캐블러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문장에도 동일한 임베딩이 사용되는 경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베딩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문자열이 입력이 되고 학습된 토크나이저를 통해서 토큰화가 이루어지고 각 토큰별 학습된 임베딩 벡터로 변환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not나 forever와 같은 단어들은 분명히 다른 뜻을 가진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UNK 토큰 혹은 운크 토큰으로 토큰화되게 됩니다. 이는 다른 토큰들이 모두 동일 벡터로 변환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결국에는 변형이나 오탈자, 신조어와 같은 단어들의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서버드 토큰입니다. 서버드 토큰이란 단어 이하의 단위에서 언어 구조를 추론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 대표적으로 바이트 페어 인코딩, BPE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문법, 의미, 활용 등을 포착할 수 있는데 오른쪽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디렉셔널이라는 단어는 양방향의라는 뜻인데 두 개라는 뜻의 by, 방향이라는 뜻의 direct, 그리고 이게 형용사라는 것을 알려주는 셔널이라는 걸로 하나의 토큰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우럭다라는 단어도 하나의 토큰으로 봤을 때 전혀 의미를 알 수 없겠지만 관광이 펑펑, 우럭이 울다, 그리고 따가 어휘인 것을 어떤 패턴을 통해서 알 수 있다면 학습 데이터에 등장하지 않았어도 충분히 의미를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바이트 페어 인코딩은 그래서 전체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면 모든 단어를 문자 단위로 분해하게 됩니다. 이때 각 단어의 마지막 문자를 제외한 문자들은 단어의 중간에 있는 문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해시태그를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코퍼스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연속된 두 문자열을 병합하게 됩니다. 이때 그 NN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자열이었다면 NN을 병합하여 NN, 해시태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병합된 토큰을 기반으로 분해 결과를 조합하고 병합 횟수 혹은 전체 토큰 개수와 같은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1에서 3번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럼 BPE와 단어 기반 토크나이징에 어떤 식으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기존의 토크나이징을 사용한 경우에는 not나 forever와 같이 오탈자 혹은 신조어의 경우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운크 토큰으로 동일 벡터로 매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서 BPE를 사용을 했을 경우 not가 DOOTS로 분해가 되고 forever가 자와 ever로 분해가 돼서 각각 완전한 의미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반영한 벡터를 생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신조어나 오타 등의 대응이 가능해지고 out of vocabulary,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 없던 보캡이 테스트 데이터에 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contextualized word embedding이라고 조금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Fixed word embedding이란 각 단어에 대해 사전에 학습된 임베딩 벡터를 부여하는 방법론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word2vec 혹은 LSTM에서 사용하는 임베딩 레이어 등이 되겠습니다.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임베딩 방식으로 다른 문맥임에도 동일 벡터가 매핑되게 됩니다. 임베딩 레이어로 문맥이 반영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예시를 들어보자면 buffalo라는 문장이 있을 때 실제로 buffalo라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자면 버팔로 지옥의 들소가 버팔로 지옥의 들소를 들이받았다 라고 번역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임베딩 레이어를 통과시켜보자면 그냥 똑같은 버팔로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똑같은 1, 2, 1, 4의 벡터로 매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는, 어떤 버팔로는 주어고 어떤 버팔로는 형용사고 어떤 버팔로는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미들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임베딩 결과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방법론인 Fixed Word Embedding을 사용을 할 경우 제대로 된 임베딩 벡터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각 태스크마다 대량의 데이터로 학습을 해야 제대로 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프리트레인입니다. 프리트레인이란 한국어로 사전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인풋의 일부를 훼손하고 그 훼손된 인풋을 모델이 복원하면서 언어가 가진 의미적, 문법적 구조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즉 우리가 실제로 수행하고자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는데, 사전 학습된 모델의 웨이트를 이니셜 웨이트로 삼아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파인 튜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태스크의 예시로는 Questioning, Answering, Sentiment Analysis, Natural Language Inference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임베딩 레이어만 프리트레인드 되던 워드2벡 등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서 직접 모델인 RNN과 트랜스포머 모델의 웨이트들이 프리트레인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트레인 태스크가 어떤 의미를 학습하게 되는지 구체적인 예시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문장의 일부를 변형하고 해당 부분의 단어를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려대학교는 서울시 성북구 땡땡에 위치해 있다 라는 사실 문장에서 저 땡땡을 채우는 과정을 통해서 고려대학교가 위치한 곳의 장소를 알게 되는 단편적 사실을 학습할 수도 있고, 나는 어제 저녁으로 돼지고기를 먹땡다와 같은 문장을 통해서 먹과 다 사이에 시제와 관련된 정보들에 필요한 단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 정보를 학습할 수 있게 되고, 아이유는 피부가 좋기로 유명하다, 땡땡은 피부 관리를 위해 니베아 로션을 바른다와 같은 문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아이유가 그녀는 이라는 단어와 대응되는 상호 참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정보도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어제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의 일본전을 봤는데 극적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니, 그리고 동사 부분이 채워지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감성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문장의 감성에 맞는 형용사나 동사가 무엇이 있는지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이가 커피를 따려고 주방에 갔다. 제이 옆에 서 있던 건우는 잠이 와서 그곳을 떠났다. 혹은 주방을 떠났다와 같은 문장을 학습함으로써 제이와 주방 그리고 건우의 관계를 학습하여 추론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수엘 참 이쁘지 않아 1, 1, 2, 3, 5, 뒤에 어떤 수가 올지 학습 데이터에서 학습하게 됨으로써 단순 계산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살펴봤던 트랜스포머 구조를 한 번 더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코더는 인풋이 연속적으로 레이어를 통과함으로써 아웃풋을 내뱉게 되고, 그 인코더의 아웃풋이라 함은 컨텍스추얼 임베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쉐입을 보게 되면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그리고 임베딩 디멘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퀀스 랭스마다 임베딩 디멘션마다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입력 문장에서 맥락과 의미, 문법 구조를 학습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디코더는 인풋과 인코더 아웃풋이 연속적으로 레이어를 통과하면서 조건부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데, 여기서 조건부라고 하는 것은 인코더의 인풋이 조건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똑같이 배치, 시퀀스 랭스를 가지지만 복합 디멘전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입력 문장과 이전에 생성했던 문장을 바탕으로 다음에 생성해야 될 문장을 만들게 됩니다. 즉, 인코더는 컨텍스추얼 임베딩으로 인풋을 이해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 디코더는 이해한 내용과 지금까지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롭게 생성할 내용을 생성하게 됩니다. 인코더와 디코더가 수행하는 역할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트레인에 사용되는 오브젝티브 펑션들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랭귀지 모델링은 별도의 레이블이 필요 없는데, 그 이유는 위 수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전 토큰들을 바탕으로 현재 시점의 토큰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그냥 자연어 데이터만 있다면 충분히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레이블이 필요 없다는 것은 결국에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다량의 데이터가 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랭귀지 모델은 그 자체로 언어 구조나 문법 혹은 의미적 정보를 파악이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with 프리트레인과 파인튜닝을 살펴보게 되면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학습하게 된 파라미터들을 파인튜닝 과정의 이니셜 웨이트로 사용을 하게 되면 랜덤 이니셜라이징 된 웨이트에 비해서 글로벌 옵티멈에 훨씬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즉 이미 글로벌 옵티멈에 어느 정도 가까운 웨이트를 가지고 파인 튜닝이 시행되기 때문에 적은 데이터로도 잘 학습이 되고 쉽게 수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트랜스포머가 인코더와 디코더가 전혀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를 이용을 해서 각 프리트레인 된 모델들을 세 가지 종류로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코더만 사용한 모델들이 있을 것이고 이는 디코더가 생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전 시점의 토큰을 조건으로 생성을 하게 되는 생성 모델입니다. 인코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디코더와 다르게 양방향 토큰 정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배운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할 경우 데이터 리키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프리트레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프리트레인 오브젝티브 펑션의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인코더, 디코더 모두 사용하는 경우에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이 동일한데 인코더가 양방향 정보를 종합하는 역할을 받고 디코더가 생성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기존의 랭귀지 모델링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프리트레이닝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트레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트레인 태스크란 프리트레이닝 시에 수행을 하게 되는 프리트레인을 위한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대로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실제로 수행할 구체적인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헤드라고 하는 것은 프리트레인된 모델을 붙여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맞춘 레이어이며 프리트레인 시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인튜닝 이전에는 학습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 함은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통해서 학습이 수행된 레이어라고 할 수 있고 파인튜닝 이전에도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학습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언어 구조를 학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성 분석을 시행한다고 하면 임베딩 레이어와 모델의 본체에 해당하는 부분 RNN과 트랜스포머 모델의 경우에는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수행을 해서 프리트레인드 된 상태이지만 거기에 붙여서 감성 분석을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될 이진 분류에 적합하도록 아웃풋을 만들어주는 헤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프리트레인드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프리트레인이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프리트레인 모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GPT-1입니다. GPT-1은 트랜스포머 디코더만 사용한 모델로 단방향 모델입니다. 단방향 모델이라 하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이전 시점의 토큰들의 정보가 다음 시점 토큰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고 있고 미래 시점의 토큰은 현재 시점을 예측하는 데 전혀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확히 일반적인 랭귀지 모델링과 동일하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링을 통해서 프리트레인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랭귀지 모델링은 레이블이 필요 없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셋을 확보할 수 있었고 모델이 발표된 당시에만 해도 비교적 큰 트레인 데이터 사이즈를 할 수 있는 800만 밀리언 워즈를 사용한 브코퍼스가 학습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과 직접적인 비교를 해보자면 모델 아키텍처는 인코더와 디코더 그리고 디코더만 사용하는 차이점이 있고 모델 디멘션은 512차원과 768차원으로 GPT-1이 큽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역시 2048차원과 3072차원으로 GPT-1이 크고 보캡 사이즈는 두 모델 모두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사용을 했는데 3.7밀리언과 4밀리언으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
헤드 수와 레이어 숫자 역시 GPT-1이 모델을 조금 키우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러한 모델 구조의 차이점으로 인해서 파라미터 수는 6.5밀리언과 110밀리언으로 GPT-1이 훨씬 파라미터 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대량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 학습할 때 충분히 모든 정보를 모델이 담을 수 있는 프리트레이닝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GPT-1이 랭귀지 모델링으로 프리트레이닝을 하고 파인 튜닝에서 총 4가지 방법론을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크게 살펴보자면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문장의 긍부정 혹은 문법 오류 여부를 판단하는 태스크, 혹은 엔테일먼트, 주어진 문장들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파악하는 태스크, 그리고 시밀러리티, 두 문장 간의 의미적 유사도가 어떻게 되는지, 두 문장이 의미적으로 유사한지 유사하지 않은지 판단하는 태스크, 멀티플 초이스, 주어진 문제와 보기가 주어졌을 때 이 중에서 정답을 고르는 문제를 수행했습니다. GPT-1의 파인 튜닝 과정을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문장 종료 토큰은 이그젝트라는 토큰입니다. 프리트레인 시의 문장 마지막에 이그젝트 토큰을 생성하도록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이그젝트 토큰이 생성되게 되고, 이를 텍스처 포싱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파인 튜닝 시에는 문장 생성을 하는 태스크가 아니라면 이그젝트 위치의 출력 값을 헤드에 입력을 하여서 문장 전체의 정보가 이그젝트 토큰 위치에 담기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내추럴 랭귀지 인퍼런스에서 단일 태스크에 학습된 모델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달성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태스크에 학습된 모델보다 대부분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 비교적 적은 회폭으로도 소타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GPT-1 이전에는 프리트레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모델들이 많지 않았고, 각각의 태스크에 처음부터 학습을 한 모델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했을 경우에 당연히 해당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높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프리트레인 태스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하고 파인 튜닝 태스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 3획폭 정도만으로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GPT-1은 이와 더불어서 프리트레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이기 위해 몇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된 모델에서 몇 번째 레이어까지 사용을 했느냐에 따라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점점 많은 레이어를 사용하면 할수록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프리트레이닝을 얼마나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각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프리트레인을 진행한 모델일수록 점점 성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GPT-1 논문에서는 이를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을 봤을 때 프리트레이닝을 점점 많이 시키고 프리트레이닝된 모델을 통째로 온전히 썼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프리트레인이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효과적인 방법론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룰 논문은 버트입니다. 버트의 프리트레인 태스크는 MLM과 NSP로 불리는 두 가지인데요. 버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사용을 하고 그러므로 양방향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단어의 정보들이 이전 시점과 이후 시점과 관계없이 모든 시점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MLM과 NSP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MLM이다. MLM은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 하여 양방향 모델이기 때문에 양방향 토큰을 정보를 활용하는 점에서 생겨난 프리트레인 태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모델은 결국에 정보들이 이전 시점에서 이후로만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랭귀지 모델링을 사용한 목적 함수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 때문에 입력 토큰의 15%를 변형을 하고 위를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입니다. 이때 입력 토큰의 15%를 변형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력 토큰의 15% 중에서 80%는 마스크 토큰으로 동일 토큰으로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은 10%의 토큰은 랜덤한 전혀 다른 실제 토큰으로 변형을 시키고 10%의 토큰은 원본 토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토큰들에 대해서 학습 과정에서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된 이유는 마스크 토큰만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인퍼런스 상황 시에는 실제 토큰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인퍼런스와 학습 과정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실제 토큰들이 사용되는 상황을 학습 과정에도 반영을 하여서 인퍼런스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고, 모델이 마스크 토큰이나 랜덤하게 바뀐 토큰을 다시 원본 토큰으로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서 언어 구조를 학습하고자 유도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태스크는 Next Sentence Prediction, NSP입니다. MLM만 수행을 해도 버트 모델 자체는 언어 구조 자체를 학습할 수는 있지만 많은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두 문장 간의 관계를 다루게 됩니다. 하지만 MLM 자체는 문장 간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프리트레인 태스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두 문장이 입력되게 되는데, 두 문장이라 하면 실제로 문장은 아니고 여러 문장의 뭉치 두 개가 입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문장의 50%는 학습 데이터에서 연속된 문장들이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50%는 서로 다른 문서에서 사용된 두 개의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입력되었을 때 모델은 입력된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 아니면 연속되지 않은 문장인지를 여부를 판단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하는 것이 Next Sentence Prediction입니다. 이를 통해서 문장 간 관계를 학습하게 되는데, 이것은 CLS 토큰을 이용을 해서 프리트레인 태스크를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CLS 토큰의 입력 문장 전체의 정보가 담기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프리트레인 태스크의 모습을 모두 살펴보게 되면 MLM을 수행하는 마스크, 랜덤, 원본의 데이터 토큰 위치에서 각각의 원래 토큰을 예측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문장만 살펴보면 I like mask apple dogs라고 전혀 말이 안 되는 문장인데, 여기서 이 마스크와 애플 위치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게 하여서 마스크는 cat로 애플은 then이라는 단어로 다시 올바른 토큰으로 예측하게 만드는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 like mask apple dogs라는 문장과 They are so mask 라는 문장이 연속된 문장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NSP 태스크를 CLS 토큰의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나오는 로보타라는 논문에서 NSP가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고 버트가 아직 충분히 학습되지 않은 과소적합 상태에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트의 인풋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버트는 토큰과 시그먼트, 포지션이라는 세 가지 임베딩 벡터를 더해서 각 시점에 입력 임베딩을 생성하게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토큰 임베딩이란 워드피스 기반 토큰 단위 임베딩으로 BP와 비슷한 임베딩이라 할 수 있고요. 다만 다른 점은 BP는 단순 등장 확률을 기준으로 삼았다면 워드피스 같은 경우에는 우도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포지션 임베딩은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이너소이달 인코딩을 사용을 하지 않고 완전히 랜덤한 이니셜 웨이트를 사용을 해서 학습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멘트 임베딩이란 두 문장이 다른 문장임을 모델에게 명시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여기 시그멘트 임베딩 그림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문장에 대해서는 임베딩 A 벡터로 동일 벡터들이 각 토큰에 입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임베딩 뒤의 문장에 대해서는 임베딩 B 벡터가 각 토큰에 대해서 동일하게 더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버트는 두 가지 버전의 모델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버전은 버트 베이스라고 하여 12레이어, 768 히든 스테이트 디멘션, 12 어텐션 헤드, 110M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GPT-1과 동일한 파라미터와 모델 사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트라지는 이를 정확히 두 배씩 레이어를 두 배로 키우고 히든 스테이트와 어텐션 헤드도 조금 늘린 결과 340M의 파라미터로 훨씬 늘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학습 데이터로는 북코퍼스 GPT가 사용한 북코퍼스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외에도 잉글리시 위키피디아 데이터셋을 추가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대량의 데이터셋의 학습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리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64개의 TPU로 4일에 걸쳐 이루어지게 되고 파인 튜닝은 단일 GPU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GPT와 프리트랜스포머와 버트를 비교해보게 되면 GPT-1과 버트 같은 경우에는 버트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디멘션, 풀리 커넥트드 레이어 디멘션 그리고 거의 모든 게 동일하고요. 복캡 사이즈만 조금 차이가 나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파라미터 수는 거의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GPT-1과 동일한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모델 아키텍처만 달라지는 결과만 가지고 성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들을 살펴보게 되면 GPT의 성능을 넘어서는 쇼타이드 성능을 달성하고 있는데요. GPT-1과 동일한 파라미터 수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는 모습에서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아마도 유일하게 다른 점인 양방향 모델링에서 오는 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델의 크기를 키움으로써 또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보여줬는데요. 버트 베이스에 비해서 훨씬 큰 모델인 버트 라지의 경우에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셋을 키우고 모델을 키우는 것이 프리트레인 태스크와 파인 튜닝 태스크 모두에서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코더 모델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생성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 힘들다는 점 때문에 여기서도 생성과 관련된 태스크는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로버타의 그래서 학습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로버타는 버트 라지와 동일한 모델 크기를 가지고 비슷한 사이즈의 학습 데이터를 사용을 했을 때 프리트레이닝 스텝을 해서 더 많은 데이터셋을 모델에 노출시키기만 해도 여기 로버타 맨 윗줄에 있는 with 코퍼스 플러스 위키의 경우에 버트 라지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버트 라지가 아직 충분히 학습되지 않았고 더 많은 단순히 동일 데이터셋과 동일 모델 구조를 가지고 더 많이 학습시키기만 해도 훨씬 더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성능이 나아진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셋을 더 집어넣거나 프리트레인을 더 길게 시키면 더 학습이 더 잘 되는 모습을 통해서 버트의 성능은 아직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 프리트레이닝 시에 추가적인 데이터셋과 에포크를 더하게 된다면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T5인데요. T5의 프리트레이닝 과정은 트랜스포머 구조를 가져오되 데이터셋과 모델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프리트레이닝 과정을 정교화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 평가가 진행이 되었고요. 프리트레인 태스크로는 구체적으로 스팸 커럽션이란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림을 살펴보게 되면 오리지널 텍스트에서 일부 데이터셋을 지우는 것은 동일하지만 for inviting과 같이 연속된 데이터셋이 지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을 할 때 여러 개의 연속된 토큰이 마스킹 된다 하더라도 X와 같이 하나의 토큰으로 마스킹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각 토큰을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팸 커럽션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의 입력으로 마스킹된 인풋을 사용을 하고 디코더의 출력으로 각 마스크의 ID와 해당하는 문장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X에 해당하는 부분에 적합한 토큰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을 할 때는 X 마스크가 먼저 오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for inviting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Y 토큰에 해당하는 부분을 예측하는 것에도 Y 토큰이 먼저 오게 되고 거기에 걸맞는 실제 토큰이 학습에 사용되게 됩니다. 인코더는 이 과정을 통해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하는 듯이 보이고 디코더는 랭귀지 모델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어 프리트레인 태스크에 있어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GPT보다는 생성을 잘할 수 있게 되고 버트보다 파악을 잘할 수 있는 모델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델은 이 마스킹된 토큰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역시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MLM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은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트 마스크와 스팸 커럽션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대1 마스킹 대 1대다 마스킹이라는 점이 다른데요. T5는 마스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우선 전체 토큰 중 15%를 25개의 마스크로 마스킹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보통 문장을 입력으로 넣을 때 512 길이의 토큰을 넣게 되는데 이 중 15%를 마스킹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25개 이상의 토큰이 마스킹된다는 뜻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도 여러 개의 토큰을 하나의 마스킹으로 마스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버트는 모델이 하나의 토큰을 복원하는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지만 T5는 마스킹된 부분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됩니다. 즉 버트는 복원이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T5는 직접 그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의 일부를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5와 버트인 GPT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면 우선 버트의 마스크와 T5의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텍스트가 이렇게 I like cats than dogs cause they are so cute 이라고 할 때 버트는 세 가지의 종류의 토큰으로 그러니까 마스크 토큰 혹은 랜덤한 실제 토큰 그리고 오리지널 토큰으로 인풋을 훼손시키는 반면에 T5는 여러 개의 토큰을 하나의 토큰으로 치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트는 마스크가 동일 토큰이기 때문에 첫 번째에 등장한 마스크와 두 번째에 등장한 마스크가 동일한 값을 가지게 되지만 T5는 마스크에 각각의 ID가 부여되기 때문에 마스크 1, 마스크 2, 마스크 3와 같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GPT와 T5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GPT-1 같은 경우에는 I like cats then 이란 문장이 들어오면 그 다음 단어로 어떤 토큰이 들어올지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하나의 토큰을 생성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반면에 T5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마스크에 대해서 마스크에 해당하는 토큰들이 무엇인지 예측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T5의 한 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픈 도메인 퀘스천 인 앤서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퀘스천 인 앤서링 태스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질문과 정답이 포함된 문장이 입력되게 되면 모델이 그 정답이 포함된 문장을 살펴보고 정답을 생성하거나 혹은 정답에 해당하는 토큰의 인덱스를 반환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풋으로 안암에서 제일 맛있는 돈가스집이 어디야? 라는 문장과 컨텍스트로 정답이 들어있는 이런 문장을 입력하게 되면 아웃풋으로 이 컨텍스트에 있는 토큰인 돈가스 냉면이라는 토큰을 생성하는 것이 기존의 그 퀘스천인 앤서링 태스크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T5는 오픈 도메인 퀘스천인 앤서링이라 하여 질문만 주어지고 어떤 힌트를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답변이 가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파인 튜닝 과정에서 질문과 정답에 해당하는 토큰만 가지고 학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When was Franklin D. Roosevelt born? 이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기존의 학습된 데이터셋에서 President Franklin D. Roosevelt was born in January 1882 라는 데이터셋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1882라는 데이터셋을 추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T5가 정말 대량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약 750GB의 데이터셋을 학습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데이터셋 어딘가에 질문에 해당하는 정보가 담겨 있다면 모델이 정보를 어느 정도 파라미터라이징하여 기억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전의 예시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안암에서 제일 맛있는 돈가스 집이 어디야? 라는 인풋만 주어졌을 때도 이미 학습된 데이터셋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있다면 돈가스 냉면이라는 적절한 아웃풋을 내뱉을 수 있게 됩니다. T5의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이 장표는 각각 버트와 GPT T5에서 가장 큰 모델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T5는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65,536이라는 무척 큰 디멘전을 가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헤드의 숫자도 엄청 커지게 되고 레이어도 24개를 쌓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버트나 GPT-1에 비해서 무척 많은 11빌리언의 파라미터 수를 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큰
파라미터 수에 대해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셋이 무척 커져야 하고, 그래서 640기가라고 하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무척 큰 데이터셋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T5는 큰 데이터셋과 큰 모델은 충분히 좋은 프리트레이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후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GPT-1 이후 정말 많은 대형 사전학습 모델들이 나왔습니다. 그 모델들은 나올 때마다 이전의 모델을 뛰어넘는 훈련 데이터와 모델 크기를 보이면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훈련 데이터 혹은 모델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별 모델 설계에서 사전학습 모델로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큰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사전학습이라는 것은 큰 모델과 대량의 데이터, 그리고 적절한 태스크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모델의 성능은 파라미터 수와 비례할 수밖에 없고,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대량의 데이터와 큰 모델이라 함은 프리트레이닝 과정에서 많은 자원을 소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적절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적절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에 대량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거대 모델을 학습하게 된다면 매우 효과적인 파인 튜닝을 보장하게 되고,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5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사전학습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태스크에 정말 많은 실험을 수행했는데요. 이와 같이 정말 사전학습에서 최적의 방법론을 찾는 방법은 쉽지 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